50대와 60대 성인 수천 명이 주사나 수술, 혹은 값비싼 치료 없이 단 8주 만에 만성 무릎 통증을 60% 이상 줄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는 일본과 미국의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증명된 실제 결과입니다. 무릎 관절염을 앓는 고령층이 특정 근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통증 감소와 이동성 향상을 경험한 것이죠. 이번 성과의 핵심은 관절 자체만 치료하는 대신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관절염 재단에 따르면 미국 내 3천만 명 이상의 성인이 무릎 관절염을 겪고 있으며 50세 이후 그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다행히 도쿄와 보스턴의 연구는 특정 강화 운동이 무릎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며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아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트에서는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을 직접 강화하고 다시 자신있게 걷도록 돕는 5가지 운동을 공개합니다. 오늘도 일본의 최고령 전문의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이번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50대 이상 성인들이 무릎 통증을 노화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약물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공유할 5가지 운동은 특정 근육 강화가 어떻게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움직임을 되찾아주는지 증명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운동의 개선 효과는 때로 약물 치료를 능가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의 연령과 시청 지역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이 무릎 통증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일상의 제약을 받습니다. 통증은 무릎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기에 원인이 관절 자체에 있다고 믿기 쉽지만 무릎은 대개 그 위아래 근육과 관절에서 시작된 문제를 보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왜 그동안의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치료가 효과가 없었는지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결국 고관절과 발목의 근육 약화나 정렬 불균형이라는 진짜 원인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무릎에 얼음찜질을 하고 휴식을 취하며 보호대를 착용해 일시적인 편안함을 얻지만 근본적인 불안정성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며칠 괜찮다가도 통증이 계속 재발하는 것입니다. 무릎은 굽히고 펴는 기능만 수행하는 경첩 관절입니다. 반면 고관절과 발목은 무릎이 굽혀지는 위치와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며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노화된 근육은 질량과 조절 능력을 잃지만 이것이 반드시 손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근육을 재훈련하는 전략입니다. 통증에 대한 공포는 몸을 경직시키고 보폭을 좁게 만들어 오히려 관절 스트레스를 높이지만 원인을 이해하고 필요한 근육에 집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내가 관절이 다시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면 치유는 가속화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할 운동은 쿼드 세트입니다. 무릎의 주력 안정화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뇌를 다시 연결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다리를 펴고 앉은 뒤 무릎 뒤쪽으로 바닥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조입니다. 힘보다는 제어가 중요하며 3초에서 5초간 유지한 후 완전히 이완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통증 때문에 뇌가 근육 사용을 차단하는 현상을 이 운동으로 깨울 수 있습니다. 무릎을 움직이지 않는 등척성 운동이기에 통증이나 두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반복할수록 혈류가 개선되고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보통 10회씩 3세트를 권장하며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지 직거상 운동입니다.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쿼드 세트처럼 근육을 조여 무릎을 고정한 뒤 다리 전체를 지면에서 약 30cm 정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높이보다는 무릎을 곧게 유지하는 통제력이 핵심입니다. 만약 무릎이 굽혀진다면 아직 근육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신호이므로 다시 쿼드 세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허리가 뜨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하며 점차 횟수를 늘려 일상 활동 전후로 수행하면 좋습니다. 이어서 쇼다크 쿼드를 진행합니다. 무릎 아래에 폼롤러나 돌돌만 수건을 두어 무릎이 살짝 굽혀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허벅지 힘으로 뒤꿈치를 들어 올리며 무릎을 완전히 펴줍니다. 이는 무릎이 가장 약해지기 쉬운 범위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하여
일상의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이제 다리 뒷면과 측면 근육을 강화할 차례입니다. 브릿지 운동은 누운 채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햄스트링과 둔근을 단련합니다. 이는 보행 시 무릎 안정성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둔근을 강하게 조이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만약 허리에 무리가 간다면 너무 높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관절 근육은 대퇴골의 정렬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들이 약해지면 무릎이 안으로 무너져 관절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옆으로 누워 다리 들기인 사이드라이잉 힙 어브덕션을 수행합니다. 옆으로 누워 윗다리를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리되 발가락이 아닌 뒤꿈치가 위를 향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동작은 보행 시 무릎이 안으로 꺾이는 것을 40% 이상 줄여주어 장기적인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범하기 쉬운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욕이 앞서 너무 빨리 무리하는 것이며, 둘째는 무릎이 안으로 무너지는 잘못된 자세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릎 상태가 좋은 날 운동을 건너뛰는 것인데, 사실 통증이 없는 날이야말로 근력을 쌓고 재발을 막을 최적의 기회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올바른 폼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2-3주 안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일시적으로 돌아오더라도 이는 실패가 아니라 몸이 더 많은 배려를 요구하는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천해드리는 다음 영상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